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반떼 MD 1.6 GDI 럭셔리 알선 판매 영상입니다. 이 차는 2011년식의 47,000km 1.6 GDI 럭셔리 모델입니다. 아반떼 MD죠. 제가 뭐 차 본다나 뭐 알선 판매로 요즘도 알선 판매 영상도 제가 간간히 올리는데 지금 오늘 보여드릴 차도 알선 판매를 하면서 제가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슈가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왜 이 차를 소개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한 500에서 6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준준형 차. 그러면 고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뭔가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내, 그다음에 연비, 옵션, 선호도,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사실은 우리의 대안은 아반떼 시리즈가 가장 최고입니다. 물론 K3도 있지만 K3는 아반떼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선호도가 조금 더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K3도 이 아반떼 MD나 엔진과 미션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나물의 그 밥이죠.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도 이 아반떼 MD에 들어가는 그 1.6 GDI 엔진에 대한 부분의 영상을 찍었었고, 그 다음에 부분 날선을 하는 그런 영상도 찍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대가 맞았어요. 한 600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준준형에서는 아반떼 MD가 가장 가성비가 넘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단은 한 4-5대 정도의 차를 비교를 해놓고 그 중에 이제 한 대씩 보면서 쳐내는 거죠. 이 조건에 어느 부분이 맞는지, 가장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고질병이나 단점이 되는 부분에서 가장 양호한 차가 어떤 것인지, 가장 낮은 가격의 차, 가장 높은 가격의 차는 버리고 이 고객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의 조건에서 고르는 거죠. 이 차는 일단 타이어 내짝의 상태가 매우 양호했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트레드가 한 60에서 65%, 여성 고객님이 타시기에는 그래도 1년 이상은 타실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패드도 교환된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47,000km밖에 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스크 벨하우징 있죠? 벤틸레이티드 타입의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에 녹쓰는 그런 컨디션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게 뭔가 중고차를 사러 오실 때 브레이크 디스크의 부식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부식이 심한 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세차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리가 조금 더 덜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한테는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차는 본네트하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리고 조수석 앞엔다만 단순 교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동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겠죠. 무사고 차입니다. 그래서 고객님한테 소개시켜드리기도 조금 더 수월했었고, 은색이잖아요. 흰색이나 뭐 검은색, 뭐 쥐색 이런 거보다는 은색이 선호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 감가가 더 들어갑니다. 이번 고객님은 여성 고객님이지만 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실용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은색이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감가가 있었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살려면 스마트키가 있는 거는 안 돼요. 스마트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키가 있으면 아무래도 자동차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또는 스마트키가 있는 옵션에서 비슷한 가격이라면 차 상태가 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고객님한테 우리 스마트키는 빼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진입니다. 엔진을 보십시다. 사실 중고차를 사면서 국산차를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대기아차의 엔진 내구성, 이게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신뢰심은 약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현대기아가 자동차는 참 잘 만듭니다. 근데 일부 차종의 엔진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내구성 이슈는 좀 있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변함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6 GDI 엔진은 엔진 내구성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있습니다. LSPI 저속 조기 점화에서 노킹 소리 때문에 피스톤 슬랩 현상이 일어나고 스커핑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줬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차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타고 못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못 타고, GDI 엔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에서의 차종으로는 아반떼가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이 차의 고질병과 단점이 되는 부분의 컨디션이 얼마나 양호한지를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하면 또 조금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고객님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노킹 소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노킹 소리는 잡을 수는 없어요. 이 차도 미세한 어떤 그런 LSPI의 노킹음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그 소리인지를 고객님한테 들려드렸어요. 근데 어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고압 펌프 쪽에서 누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 쪽에 그 캠샤프트의 그 양정값 있죠? 캠샤프트가 돌아가는 그 부분에서 고압 펌프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 GDI 엔진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박 연소를 지향하는 그런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압축비도 좀 더 높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MPI 시스템보다는 엔진 소리가 조금 더 거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오일 컨트롤 밸브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의 누유라든지, 그 다음에 잠바카바 쪽에서의 로컴 카바 쪽에서의 누유라든지, 아니면 흡기 매니폴드 안쪽에 금속과 접합되는 이 부분에 가스켓 쪽에서의 그 도둑 공기가 들어간 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타이밍 벨트가 체인이다 보니까 프론트 카바 쪽에서의 어떤 누유 이런 것도 확인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유나 누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가 2011년식에 47,000km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짧지만 연식이 어쨌든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너무 차를 타지 않아도 고장이 날 수 있는 부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하지만 자동차를 많이 타지 않았을 때는 그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을 조금밖에 하지 않거나 어쨌든 시동이 걸린 상태였어도 사용했었던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키로수가 얼마 뛰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보존 상태는 그거와 약간은 비례해야 되겠죠. 세월의 흔적과도 비례해야 되겠지만 키로수와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발전기나 에어컨 컴프레셔, 겉벨트, 각종 가스켓류라든지 아니면 누유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 보존 상태는 제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얘는 좀 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0A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5A짜리가 들어갔어요. 배터리를 차주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뭔가 진단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양쪽 좌우에 사이드 멤버나 양쪽 좌 패널, 그 다음에 휠하우스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떤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주가 해야 될 관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엔진 오일을 5,000km마다 꼭 교환하는 게 좋고, 연료를 되도록이면 좀 고급유를 집어넣으면 훨씬 유리하죠. 일반유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연료 첨가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는 되도록이면 연료 첨가제를 좀 넣어서 이 뭔가 피스톤 상부에 있는 카본 찌꺼기를 조금 제거하고 연료 첨가제를 통해서 그 인젝터를 좀 청소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연료 첨가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실 세정력이 연료 첨가제 넣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시운전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47,000km밖에 뛰지 않아서 잡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하부를 떠봤을 때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은 전혀 없었고, 조수석 쪽에 쇼업 쇼바는 교환이 됐었어요. 조수석 쇼업 쇼바는 교환이 됐고 운전석은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양쪽 좌우를 같이 교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 차주분이 조수석만 교환을 하셨어요. 나머지 부분은 순정 상태 그대로입니다. 양쪽 라이트도 다 교환이 됐어요. 라이트, 범퍼 다 교환이 됐지만 골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타는 데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판매했을 때 최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금액대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반떼 MD인데 어떤 엔진 내구성과 관련된 이슈를 최대한 줄여서 잘 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럼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 부분에서 부합이 되는 차가 이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차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다음에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그 다음에 연료 첨가제 넣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스로틀 바디도 한번 좀 클리닝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서 대전 근방에 있는 분이니까 자택으로 가져다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6 아반떼 MD 1.6 GDI를 사실 때는 엔진 내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르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있는 차들도 고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AS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타시는 분도 제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복불복이에요. 하지만 중고차를 고를 때 어떤 차는 피해야 되는지, 어떤 차는 확실하게 내가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진단을 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아반떼 MD 1.6 GDI 오늘 알선 판매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